이분은 갱년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갱년기, 소화불량, 저체중, 탈모, 심한 변이, 어깨, 무릎 통증 이런 것들이 온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뭐 병원도 많이 다녔겠죠. 네, 힘들어 죽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갱년기로 접어들면서 많은 불편함이 있지만 59세 여자이고요. 특히 체중 감소, 158cm에 39kg, 40kg예요. 잘 먹어도요.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탈모가 너무너무 심해요. 외출도 꺼려질 정도로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먹건 변이로 화장실을 가야 하고요. 먹으면 화장실 가고 싶어진다라는 얘기죠. 밤에 소변 3번에서 5번 정도로 힘들고요. 골다공이 심하고요. 어깨 통증과 허리, 무릎 통증 심하고요. 자주 체하는 소화불량이 있고요. 호흡기 질환과 폐질환 원래 있고요. 4개월 전 정도부터 식사 중에 비타민C 2알씩 3번 먹고 있는데 별 효과는 아직 못 느끼고 있네요. 박사님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복용해야 할 영양제도 안내해 주세요.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자, 순서대로 한번 가보자라는 건데요. 출발은 갱년기였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소화불량이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한 가지다. 소화도 안 되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었는데 갱년기가 겹쳐서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지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결국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것부터 먼저 시작해야 된다.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방법은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열심히 챙겨 먹는 수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소화가 잘 되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체중, 영양 이런데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조금씩 개선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게 조금씩 개선되어지면 저 갱년기 문제 해결이 어느 정도는 되어져야 나머지가 따라올 수가 있다. 그래서 우선 소화가 안 되고 영양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갱년기까지 왔다. 갱년기가 오게 되면은 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몸 속에서 콜레스테롤이 간에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은 에스트라디올 이런 에스트로겐을 만드는 원료가 되어집니다. 콜레스테롤이 성호르몬을 만드는 원료가 되어지는데 이 에스트로겐이 몸에서 적게 만들어져 나오게 되면 또는 부족하게 되면 에스트로겐이 하는 그 기능들이 문제가 생긴다. 에스트로겐은요, 여성의 2차 성징의 생성과 발달, 여기에도 영향을 준다. 키가 크게 하는데도 영향을 준다. 성장판을 다치게 한다. 물질 대사 기능, 특히 지방을 태운다. 그래서 이 에스트로겐이 부족하면 살 빼기도 어렵다. 그 다음에 근육이 늘지 않는다. 에스트로겐이 부족하면 몸무게도 늘지 않고 근육 힘이 없다. 자궁 내막이 자라도록 되어진다. 소변 기관의 발달에도 영향을 준다. 아까 소변을 보러 자주 간다 그랬죠. 혈관과 피부의 유지 보수를 시켜준다. 혈관이 튼튼해진다. 피부가 좋아진다. 그 다음에 뼈를 만드는데도 이용이 되어진다. 또 에스트로겐이 부족하면 내장의 운동성이 감소한다. 그 다음에 머리 색깔이 문제가 일어난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면, 자, 이분처럼 갱년기로 접어들게 되어지면 체중 감소, 탈모, 머리카락에도 영향을 준다. 그 다음에 장에도 영향을 주어서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된다. 소변도 자주 가게 된다. 뼈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소화도 잘 안 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비타민C를 먹어도 잘 모르겠다. 이런 정도가 되어지니 몸 전체가 대책이 없을 정도로 병원에 가도 해결을 해주지 못할 정도로 되어져 있지 않느냐. 즉 소화도 안 되어지는 상황에다가 에스트로겐 호르몬마저도 제대로 만들어져 나오지 않으니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한 방에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서를 정하자.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소화가 잘 되도록 한다.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먹는다.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 전구 물질이 들어있는 각종 영양제를 먹는다.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호르몬 치료를 받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에스트로겐이 몸속에서 부족하게 되면 몸에 여러 군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 정도로
중요한 물질 중에 한 가지다라는 거. 우리한테 필요한 호르몬이 잘 만들어져 나와야 몸 전체가 정상적인 밸런스, 몸 전체가 정상적인 조절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데 어떤 특정 호르몬이 안 나온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몸 전체가 여러 곳이 무너져 버린다. 그리고 해결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호르몬의 문제가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를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갱년기로 고생하시는 분들 호르몬 영양제를 잘 챙겨 드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분 결국 호르몬과 소화를 잘 되게 하는 게 첫 출발이다. 그게 잘 되어져야 나머지도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자, 변비 설사 반복으로 고생하는데 비타민C 먹고 더 힘들어지면 어떡하지요? 또 소량 먹으면 유익한 작용이 없다면서 부작용은 나오나 봅니다. 그렇다고 물만 엄청 마시고 있을 수도 없는데 걱정됩니다. 위장 때문에 소량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이분 변비 설사 반복되고 있는 이유 뭐냐면은 위장 문제죠. 밑에다가 써놨죠. 위장 때문에 소량으로 먹고 있다. 위장에 문제가 있으면 변비가 오거나 설사가 오거나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가 있다. 즉 소화가 안 되면 변비가 올 수도 있고 설사가 올 수도 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위장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 어떻게? 비오유퀴소 소화효소제다. 그래서 위장이 좋아지면 변비, 그 다음에 설사 당연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걱정이 앞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량 먹으면 효과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요 그냥 처음부터 조금씩 먹어보고 그러면서 서서히 조금씩 늘리면 되는 거죠. 우리 몸속에 소금이나 비타민C나 이런 것들이 적게 들어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비타민C를 소량 먹어도 바로 반응이 옵니다. 그래서 적게 들어있는 사람인지 많이 들어있는 사람인지 잘 모르니까 적은 양부터 먹으면서 조금씩 증가시키고 그렇게 증가시켜 가다 보면 소화도 잘 되고 변비 설사도 사라지고 그런 순서를 밟게 되어진다. 해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요. 사람마다 몸속에 들어있는 소금이나 비타민C의 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부터 출발해야 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양으로 출발해서 괜찮으면 조금 늘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뭐 10g을 먹어도 괜찮은 몸으로 되어진다. 해야 되는 것이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이 6가지를 먹는 거를 해 주어야 소화를 잘 되게 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위장 때문에 소량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분명히 소화에 문제가 있다. 여러분들 비오유퀴소 소화효소제 잘 챙겨 드셔서 소화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You are still in my mind. The truth is so hard.